예,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한미 간의 분석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연휴 때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일단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일단 조선중앙통신 등에서는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그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미 국무장관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사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사진으로 봐도 그러고 미사일의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미사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진체가 있는가, 로켓 엔진이 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격 목표 지점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가, 유도 기능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으면은 미사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사실 방사포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그 KN-09라 그래서요 미사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도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포라고 부르지만 예. 미사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실은 미사일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이 미사일이냐 아니냐가 더 국제사회에서 처음에 관심은 뭐냐면 이것이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면 순항 미사일인가 이게 중요할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하면 모든 일체의 탄도 미사일 관련 행위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탄도 미사일인가 아닌가라는 것인데요.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은 아니고 유도형 순항 미사일 계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스칸다르라고 추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어요. 탄도 미사일의 기능을 가지고 속도나 하면서 또 자체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또 신형 무기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는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미사일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폼페이오 장관은 일단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표현을 이렇게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다라고 보는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대화의 이 판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마 강력하게 읽힙니다. 이제 미사일이라는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쓴 거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다. 이건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은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사일은 맞다 하더라도 거리는 짧다. 따라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도발 행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애써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빅딜, 다시 말하면 검증된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최선의 해법이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북한의 군사 도발적 행동이 대화의 판을 깨도록 하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입버릇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봐라 내가 취임한 이후에 북한은 미사일 한 발도 안 쐈다. 예. 핵실험도 안 했다. 이건 대단한 성과고 내 업적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사일을 쐈다?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사실 미사일 쏜 건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미사일과 미사일 아닌 것의 차이점은 미사일은 자력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달려 있어요. 자력으로 비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자력으로 비행하되 내부 또는 외부 유도 장치에 따라서 목표 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게 미사일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의 특징은 탄두에 굉장히 위력이 큰 그런 탄두를 장착합니다. 그걸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240km를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 맞췄거든요. 이게 미사일이 아니면 뭐가 미사일이겠습니까? 예, 분명히 미사일인데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다른 이유가 있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톤 다운을 해서 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한미일의 고심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략 전술 유도 무기 그건 맞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실제로 이렇게 발사된 적이 없는. 네, 아니 그런 북한이 발사체. 얘기를 했죠. 신형 그러니까요. 전술 유도 무기다. 예. 자, 신형 새로운 무기라는 거거든요. 전술은 전략과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짧은 거예요. 전술 무기는 거리가 짧은 거. 그다음에 유도라는 말을 스스로 했어요. 유도 장치가 들어있는 건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미사일이고 우리말로 하면 유도 무기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이 발사가 됐는데 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록 그동안 미사일 실험을 안 했지만 발사 실험을 2017년 11월 29일 이후 안 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은 우선 연료 체계를 고체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기습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유도를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고 세 번째는 사거리를 길게 하고 탄두의 위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걸 발전시키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 우리 이렇게 신형 과학기술 이번에 입증을 했는데 만족하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되고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강력하게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국정원도 조금 더 예, 보태서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그 미국 입장을 보면 굳이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중거리나 장거리나 ICBM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저는 뭐 단거리를 뺐다는 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는 이것이 에둘러서 인내 한계선을 좀 표현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ICBM이거나 중장거리 미사일 경우에는 미국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은 단거리라서 인내 한계선 내에 있다라고 보는 거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국정원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뭐 지대지 형태이기 때문에 도발로 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도발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보인 것 같은데 이런 국정원의 입장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대지는 이제 지상에서 지상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지상에서 해상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용도상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도발은 아니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정원이 역할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는 사실은 저 발사체가 어떤 재원이 뭔지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그 국정원의 역할일 수 있지만 저것이 어떤 용도인지 국가안보 전략상의 어떠한 의미인지는 국정원이 밝힐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건 아마 이제 군사 당국이거나 더 이제 이 안보 만약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물어서 그래. 저도 왜 이 말이 나왔나? 국정원은 저렇게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국정원장이 저 이야기나 이렇게 그 나왔나 보니까 이 당에서 이해훈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긴 한데 사실 거기에 큰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 정부의 보고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 매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좀 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게 왜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까지 하면서 발사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고 또 왜 이 대목에서 이 발사를 했는지 지금 뭐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교착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최근에 북한의 행동을 유의해서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발견이 되거든요. 4월 달 초부터 이제 북한의 일련의 정치 일정들이 이어져 왔어요. 정치국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든지 또 이 최고인민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그것이 시정연설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결국 미국을 향한 강한 불만, 또 우리 남측, 대한민국을 향한 불만의 메시지를 표현을 했고 미국과 또 대한민국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두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위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실제 이 공군 비행 훈련 현장을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신형 무기 사격 시험에도 직접 가서 관여를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했어요. 가긴 했지만 갔다는 건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발사도 했고 우리가 다 인공위성이나 각종 정보 자산을 이용해서 다 볼 수 있는데 보란 듯이 발사도 했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진도 공개하고 실제 그런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춘희 아나운서까지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불이 뿜어지고 있고 막 그 상대방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을 해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대외적인 메시지와 대내적인 메시지가 같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자기들의 요구를 수용해라. 그래야만 대화의 판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이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리더십 그리고 또 대외적인 북한이 좀 내부적으로 어려우면 외부에 뭔가 긴장을 조성시키고 그걸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그런 방식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정부의 고심도 많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단거리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조금 이렇게 인내 한계선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 이건 뭐 거리상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국의 위협가 앞서면은 크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텐데 당장 우리에게는 이게 이스칸다르는 최대 500km까지 한반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기들이 자꾸 나타나거나 시연이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남북 관계의 그런 대화 무드를 또 해치기나 깨거는 것도 더더욱이나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사정일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볼 때는 공개적으로는 로키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고요. 예. 그럴지라도 내부적으로 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일해봤지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테니까 북한 측에다가 우리 정부의 입장들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을 겁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고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 위협이 되는 행위는 일체의 위협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2번씩이나 4월과 9월간에 정상 간에 순회 간에 예. 최고 순회 간에 합의까지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북한 쪽에다 비공개라도 공개하기 불편하시면 비공개라도 북한 쪽에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좀 경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야지 일단은 더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점점 더 수습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북한 미국을 움직이려 그러면 조금 더 상황 미국이 지금 별로 안 움직이는 수준이면 조금 더 수위를 올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샌드위치 중간에 끼어서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조금 우회적인 비밀리라도 그 경고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 제재 강화론에 대한 어떤 힘이 다시 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건 대표가 이제 또 일본 들려서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측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미 대화가 열려야지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다. 누구보다도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하노이 결렬 이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본인은 연말까지 시한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연말 그래봐야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여밖에. 그렇다면 이게 빨리 뭔가 좀 자기들이 원하는 판으로 짜여서 대화가 열려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다급함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건 대표가 이번에 오게 되면 전반적인 상황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같은 해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미가 공동인식, 공동평가, 그다음에 공동 방향을 이제 내야 되고요. 우리 원장님 얘기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고 대화의 물꼬를 막는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입장은 더 어려워지고 남북관계도 꼬이고 다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북한 측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다급함이 담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유지하고 이런 상태를 지켜낸다면 더 다급해져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도발을 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북한의 이 행동들이요, 사실 어법에 잘 안 맞게 있지. 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식량이 어려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대화적인 분위기를 해서 지원을 획득해내는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상식적인데 사실은 북한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뭐 내부적인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것을 얻어낸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북한 측 이렇게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분들도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서 사실 이번에 비건이 오는 이유도 원래 스케줄대로면은 그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지가 열려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비건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사실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못하게 있는 상황을 지금 미 의회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지금 상황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시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여지가 줄어들게 돼서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행동들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이 논리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어떻게 저강도, 그러니까 뭐 이번을 어떻게 뭐 고강도인 저강도 규정은 뭐 여러분들 뭐 각자 할 수 있는데 각국에서 일단 어제 그러니까 지난 4일 수준 정도는 계속해서 어떤 계기가 있다면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네. 봐야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한 의도는 이 충격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유리한 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수위를 조금씩 더 높여서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